안녕하세요. 예비 4학년의 학습 방법 노하우를 토대로 나만의 학습관리법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릴 생명공학과 주가연입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시간을 통해 세 가지 학습법에 대해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생명공학과 3학년 주가연이고요. 이번에 3학년 2학기를 끝마쳤습니다. 지난 학기 모두 4점대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고민의 흔적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학점이 나오지 않아 정말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학습법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의 새로운 학습법을 이용한 결과 이후 학기에는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학기 만에 이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크게 세 가지 학습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3주 공부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동일한 3주라는 시간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1학년 때는 무작정 계획도 없이 공부를 했다는 점이었고, 이후 학기에서는 필기, 녹음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적으로 체계화시켜 공부를 진행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다들 아는 내용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방법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약점 관리 방식이 공부의 효율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약점은 불안한 마음에서 무작정 계획 없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점이었고, 이러한 무계획성이 세부적인 개념 및 정보들을 걸러내고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세 가지 학습법을 확립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체계화의 중요성입니다. 공부는 체계화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플래너에 이번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할 모든 과목들과 챕터에 대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주어진 3주라는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저의 공부의 시작입니다. 체계화 방법을 통해 공부 진도에 따른 새로운 학습 목표를 유동적으로 설정해 나가고 효율적인 공부는 물론 성취감까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재나 강로의 목차를 활용하여 체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작정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결론적으로 뭘 배우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에 대해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차를 강조하여 개념을 정리하면 개념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효율적인 정리 방법과 함께 사용하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계화 방법을 통해 공부 시작 전 정비를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봐야겠죠? 두 번째 학습법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약점은 극단의 효율을 추구하여 공부해야 할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막상 시험에 출제될 내용들을 빼먹고 공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인 내용들도 챙길 수 있는 효율적인 정리 방법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선 체계화 방법과 동일하게 챕터당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인 개념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번 챕터에는 뭘 배울 것이고 어떤 게 주가 되는 내용인지 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험 전에 개념을 빠르게 복습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념 1회독 진행할 때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정리 단계인데요. 강의 자료나 교재의 개념들을 나만의 글로 옮겨 적는 과정입니다. 강의 자료나 교재 자체로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막상 설명하거나 서술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처럼 워드로 하셔도 되고 손필기도 괜찮으니 자기만의 글로, 자기만의 정리 방식으로 자료 내의 모든 개념을 옮겨 적는 것이 바로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첫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2회독, 3회독 해가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효율적인 공부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암기 과목의 경우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또 다른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암기를 어려워한다는 점이었어서 이럴 때를 위해 우리 머릿속에 용어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암기법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단어분해 암기법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단어들은 끊어서 보면 각자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경우 하나하나 끊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여 단어 암기는 물론 그 단어의 의미까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암기법입니다. 암기할 것들이 많고 머리가 복잡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주의 사물의 위치와 함께 단어를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암기법에 대해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암기할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 더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쓴다고 안 외워지던 게 바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냥 암기를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효율적인 정리 방법은 그룹 스터디의 장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룹 스터디보다 혼자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고 집중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교내에서 진행하는 그룹 스터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하고 난 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각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넘긴 부분에 대해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풍부하고 꼼꼼한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암기 과목 시험 전날 친구와 나를 잡고 각자 외운 것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하며 내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이해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만약 친구하기 부담스럽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는 인형을 앞에 두고 혼자 설명하거나 백지에 나만의 모차를 만들어서 그 아래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놓쳤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개념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AI 및 기타 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합니다. 아마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챗GPT, 유니브 AI, 제미나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공부의 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챗GPT의 강점은 정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일이 다 찾기 귀찮고 시간도 없을 때 챗GPT에게 정리해달라고 하면 빠르고 정확도 높게 분석 및 정리를 해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강의 자료에는 없지만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더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니브 AI인데요. 강의 자료나 정리 노트를 업로드한 뒤 퀴즈를 생성해달라고 하면 간단한 퀴즈를 내줍니다. 문제수나 유형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나 개념 공부가 확실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소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도 높고 신뢰도 높은 답변을 내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학 문제 풀이에 강하고 유니브 AI와 동일하게 간단한 퀴즈를 생성해달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예상 문제를 생성해 주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의 내용을 정리할 때 사용했던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클로바노트입니다. 클로바노트는 녹음본을 업로드하며 타 사이트보다도 정확도 높게 화자와 내용을 분리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발표 수업이나 화자가 여러 명인 수업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며 만약 강의 중 놓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굿노트는 아마 여러분 모두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단순 필기를 넘어서 굿노트 내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굿노트 내에는 테이핑 기능과 복습 기능이 있는데 암기 과목이나 계산 과목을 정리할 때 이 두 기능을 사용하면 간편하고 쉽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인데요. 어려운 과목의 경우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필기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업 수학을 공부할 당시 유튜브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자료도 첨부가 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학습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 결국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부 흐름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주는 학습법 1에서 설명을 드린 공부 체계화 단계의 기간입니다. 학습법 1을 사용해서 공부할 내용들을 체계화시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가 되는 기간입니다. 강의 자료나 교재를 1회독하는 것이 주가 되며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 파악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주차 때는 학습법 2와 3을 활용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여러 번 보며 개념을 점차 내 것으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주차 때는 앞서 소개된 툴을 이용하여 예상 문제를 만든 뒤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인 기간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 오개념이나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바로잡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에는 정답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 설명드린 세 가지 학습법은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확립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비효율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기에 제 학습 노하우를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학습 노하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